저는 이제 지구과학 교육과에서 이제 지구물리라고 하는 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물리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들 못 들어보셨을 텐데, 지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화석이라든지 지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지구물리는 비슷하게 우리 그 땅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만 물리학적 지식을 이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 이번 이제 연구원년인데 이렇게 이제 저한테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해 주신 종합연구원한테 되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보통 다학제 세미나면은 보통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이 다 들어가고 지구과학에 자주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운 좋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이제 그린란드 빙하가 이제 많이 녹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이 이제 그 지구 전체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접하지 않는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그 발표 전체 분량을 인트로덕션에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많이 단순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발표를 다 듣고 좀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으면은 질문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극지 환경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극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극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거 연구해서 뭐 하느냐? 왜 연구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극지 연구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일단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해빙이 굉장히 많이 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서간의 이제 교역로가 많이 짧아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툰드라 지역에 있는 많은 지하 자원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이제 남극 같은 경우에도 남극 근해라든지 그런 곳에 굉장히 많은 어업 자원이라든지 혹은 얕은 바닷속에 묻혀있는 석유 자원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권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극지 연구에 이제 많이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를 가장 먼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더 흥미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우리가 날씨를 보면은 작년하고 좀 많이 덥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불규칙적인 기상현상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어느 지역이라도 기상환경은 계속 급변을 하는데, 그런 급격하게 불규칙한 현상들이 실제 그냥 기상 조건에 의한 불규칙성일 수도 있고, 혹은 급격하게 변한 기후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이걸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극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의한 환경 변화가 굉장히 강화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런 이제 문명화된 도시 쪽에서는 미처 감지를 못한 기후 변화도 극지에서 많이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질 시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생대 때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생대에서 이제 신생대로 넘어가는 때도 그렇고, 지금보다 훨씬 지구가 따뜻해졌던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그 기후 환경 변화에도 대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극지에는 이러한 과거 지질 시대의 기후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이테의 변화를 가지고 최근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의 기후를 이제 우리가 복원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남극이라든지 그린란드 빙상에 묻혀 있는 아이스 코어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최대한 120만 년 정도의 과거 지질 시대의 기후를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우리가 복원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좀 미리 예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해수면 상승이에요. 지질시대 쪽으로 본다면은
그 가장 마지막 빙하 시대였던 4만 년 전에는 현재보다 그 해수면이 지금보다 한 150m 정도 낮았어요. 그런데 한 4만 년 정도가 쭉 흐르면서 현재 이렇게 해수면을 갖게 된 거죠.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현재의 해수면 상승률을 한번 관측을 해보면 매년 한 3mm, 지금 한 몇 달 전에는 3.42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매년 3.5mm 정도의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가장 많은 얼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극하고 남극하고 그린란드인데 그린란드의 빙상이 다 녹게 되면은 전체 지구의 해수면이 대략 한 7m 정도, 그리고 남극 같은 경우에는 한 58m 정도가 높아지게 돼요. 이게 왜 문제냐고 한다면은 왜 문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 그리고 산업 시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이 다 해안 시설이에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1년에 한 3mm 얼마 안 되네. 뭐 10년 지나도 뭐 1m 안 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수직적인 거리고, 만약 우리가 해안가 가가지고 그 지역의 이제 기울기를 본다면은 한 1도 정도의 경사를 갖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1도 정도 경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1mm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대충 100mm 정도의 면적을 너비의 면적을 잠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은 뭐 욕조에 물이 이렇게 쭉 담겨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물을 조금 붓게 되면은 수위가 조금 올라가겠죠. 분명 욕조 어느 곳에서나 수위가 다 똑같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극에 있는 모든 얼음들이 다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면 어느 곳은 해수면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어떤 곳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 위반자들한테는 요 얘기가 굉장히 잘 먹혀요. 뭐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연구를 이제 선두하고 있는 이제 서양 쪽에서는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해수면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그 결과만 갖고 이제 향후 재난을 이제 대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역마다 해수면 상승률이 다 다르니까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여주면은 굉장히 이제 연구비 따기가 좋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하는 연구는 과연 해수면 상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되어 있어요. 먼저 해수면 상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컵 안에 어느 정도 지금 물이 차 있어요. 물이 차 있는데 이 컵 안에 든 물의 높이를 높여주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가열을 하면 되고요. 하나는 다른 곳에서 물을 퍼갖고 와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열하면 부피가 늘어나는데 요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리병에 든 물을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면 어떻게 되나요? 깨지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계속해서 부피가 줄어들다가 4도일 때 가장 최소가 되고, 그리고 물 분자의 특성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부피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부피가 확 늘어나요. 근데 해수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으면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계속 부피가 작아지고 반대로 수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는 계속해서 커집니다. 결국 지금 현재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고 지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지구의 한 구성 요소인 해수의 온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닷물의 전체 양은 변하지 않겠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가 커질 거고 그것 때문에 수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한 가지 성분이고요. 또 다른 성분은 다른 곳에서 물을 가져가서 바다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육지에 있는 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호수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녹아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계속 순환을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작아요. 계속해서 이제 육상이 조금씩 가뭄이 되면서 이제 좀 바다 쪽으로 나가긴 하는데 좀 작고, 대부분의 이제 첨가되는 물들은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 아니면은 그린란드에 있는 그린란드와 남극에 덮여 있는 빙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보면은 대충 아래쪽 그래프가 나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충 3.5mm per year의 총,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요게 지금 전체 해수면 상승량이에요. 대충 3.5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1mm 정도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닷물의 수온이 따뜻해져가지고 상승하는 정도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남은 부분이 바로 육지에서 녹은 물들이 바다에 유입돼가지고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저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아내느냐면은 먼저 전체 해수면의 높이 변화는 인공위성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이제 잠수함 보면은 소나변이 있어서 음파를 발사했다가 이제 어느 적잠수함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거리를 재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인공위성이 궤도를 돌면서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그것들이 바다면에 부딪혀가지고 되돌아오는 속도를 측정을 함으로써 바닷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하강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게 전체 바닷물의 높이 변화고, 그 중에서 바다가 따뜻해져가지고 혹은 바다가 냉각돼서 높이가 변하는 것은 아르고 플롯이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요. 저기 보면은 이제 어떤 과학자가 노란색 부표처럼 생긴 것들을 들고 있죠. 저거를 이제 바다에 휙 던져 놓으면은 얘가 계속해서 한 수심 1000m 정도에서 표류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2000m까지 쭉 가라앉았다가 거기서부터 상승을 쭉 하면서 연속적으로 바닷물의 온도, 그 다음에 염분, 그 다음에 압력 등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측정한 다음에 해수면에 딱 솟아오르는 순간 이제 인공위성을 통신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전달하죠. 결국 해수 표면부터 2000m 정도까지 표중수 정도의 해수의 온도, 염분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런 플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5,000개 정도 바다에 이제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이 지금 프로젝트가 2005년부터 지금 기억상으로는 2005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저 시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바닷물의 대략적인 열팽창 정도를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또 하나의 이제 해수면 높이를 상승시킬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여분의 물 추가잖아요. 이 여분의 물이 어떻게 추가되는지 알 수 있느냐면 지구의 중력을 측정합니다. 중력이라는 거는 질량체가 있으면은 중력값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에 얼마만큼의 질량체, 즉 여분의 물이 추가되는지를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고 여분의 질량체가 추가됨으로써 증가된 중력을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 더 넘어갔네요. 그래서 지구의 중력장을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이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인공위성인데, 이게 원래 다 동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젠더를 안 챙겨가지고 지금 PDF로 지금 보여드려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얘가 중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신기해요. 보통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측정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스프링에 추를 달아가지고 스프링의 추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중력을 측정해요. 그런데 인공위성에서는 두 대의 동일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얘가 지구상을 계속 이렇게 나란히 앞뒤로 떨어져가지고 궤도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두 위성 간의 거리를 굉장히 높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다 얘가 인공위성 쭉 가다가 전방에 만약에 중력이 강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위성이 먼저 끌려가겠죠? 그렇다면 두 위성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거고, 그리고 얘는 지나가고, 그럼 얘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쫓아갈 거고, 이런 중력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위성 사이의 거리가 쭉 변하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지구의 중력장을 한 달 단위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설명이 된 거죠. 지구의 해수의 총 높이 변화는 인공위성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열팽창 정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르고 플롯, V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걸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중력 위성을 가지고 질량이 어느 정도 첨가됐는지를 측정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욕조 비율을 든 것처럼
여분의 물을 욕조에다가 탁 붓게 되면은 어느 한 곳에 물이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쫙 퍼져버리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남극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바닷물에 첨가가 되면은 그 즉시 전체 양도 균질하진 않지만 거의 균질하게 쭉 퍼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량 증가 정도,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중력의 증가 정도를 측정하는 건 꽤 어려워요. 하지만 반대로 어차피 이 물이 육상에서 왔으니까 오히려 그냥 육상에서 어떠한 지역에서의 중력값이 어느 정도 줄어들는지를 측정을 한다면은 이곳에서 물이 녹아 없어져서 바다로 흘러나가구나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질량 첨가 기여도를 알기 위해서 관측을 하는 곳이 남극 빙산, 그 다음에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 그 다음에 북극해가 아니고 그린란드예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다 얼음덩이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녹게 되면은 바닷물을 다 높일 것 같지만 사실 여기 북극해에 있는 곳은 다 녹아서 없어진다고 해도 해수면이 조금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 많이 했겠죠. 컵 안에 얼음 동동 끼우는데 제가 녹아버린다고 해도 결국 컵의 수위 변화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 남극에서도 주변에 있는 얼음들이 아니고 남극 대륙 위에 얹혀있는 이 커다란 얼음 덩어리, 이걸 갖고 빙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북극 쪽에서는 북극해가 아니고 거기 밑에 굉장히 커다란 요 섬이 있죠. 그린란드, 제도, 여기 위에 얹혀있는 커다란 빙상이 녹을 경우에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리고 히말라야라든지 안데스라든지 이런 대규모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들 역시 해수면을 높이는 고루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서의 우리가 중력장의 변화를 관찰을 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에서 해수의 첨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드릴 연구는 주로 그린란드 빙상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그린란드인가? 남극이라든지 고산지대가 아니고 왜 그린란드를 정했느냐면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총 해수면 상승 정도는 3.6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여기가 열평창이 한 1.2 정도가 되죠. 나머지 한 2.5 정도가 육지에 있는 얼음덩이인데 그 중에서 단일 수원지로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곳이 그린란드예요. 그리고 또 그린란드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녹고 있던 게 아니고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녹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파란색이 그린란드의 이제 빙상의 질량 변화를 대표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쭉 가다가 90년대 한 중후반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만약에 이제 남극 빙상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요.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계절 변화 때문에 질량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남극 같은 경우는 너무 춥기 때문에 연중 거의 질량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들이 계절적인 요인들이 크고 얘네들이 어떠한 기후변화라든지 혹은 따뜻한 바닷물의 접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빙하라든지 표면이 녹는지를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은 그 연구 목적에 부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를 갖고 제가 이제 연구 지역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그린란드 빙상의 질량이 증감하는 것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빙상의 표면이 녹는 거, 그리고 저 빙상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보통 2000m에서 3000m 두께를 갖고 있는데 자체 하중에 의해서 천천히 주변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의 서해안 쪽 같은 경우는 주로 육상 쪽으로 이제 흘러서 끝단에서 녹고, 그리고 주로 동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 직접 들어간다. 이렇게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저 표면에서 이제 질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 주로 이제 눈이 내린다든지 아니면 여름에 햇빛이 강하게 비쳐가지고 기온이 상승해서 녹아서 물이 이제 흘러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대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상 관측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자세한 기상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재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중 자체에 의해서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이 빙하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조금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빙하가 이제 빙상이 두껍게 있는데 얘들이 천천히 흘러서 이제 가장자리에서 산 골짜기를 따라 가지고 흘러나가는 걸 우리가 빙하라고 하는데, 이 빙하의 흐름 자체가 계절에 의한 변동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통적인 모델인데, 여름이 돼가지고 기온이 따뜻해지면은 빙상 표면이 이렇게 많이 녹음물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런 녹음물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에서 저지대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사실 이 빙상이 굉장히 매끈하지가 않아요. 얘들이 천천히 흐르면서 지형적인 효과에 의해서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혹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균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크레바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바스를 통해 가지고 녹음물들이 주로 아래쪽으로 스며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며든 물 같은 경우에는 쭉 계속 아래로 하강을 하다가 저 빙상 얼음 덩어리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기반하고 그 기저면 사이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물 자체는 얼음 덩어리, 빙상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반함하고 사이에서의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찰력이 감소되면은 빙하가 더 빠른 속도로 흐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얼음이 있는 데서 유출이 되는 거죠. 근데 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여름이 더워. 그렇다면은 녹음물이, 표면에서 녹음물이 많이 생겨. 그럼 얘네들이 스며들어서 마찰력을 줄이고 빙하의 속도는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빙하 유출량도 많아져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따뜻한 대기 조건, 즉 온난화된 대기 조건이 표면에 물도 많이 만들고 빙하도 많이 유출시킨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몇몇 그린란드의 빙하를 자세히 조사해보면 이러한 관계가 꼭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위쪽 같은 경우가 굉장히 더운 여름, 그리고 아래쪽이 좀 서늘한 여름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초반에 빙하의 속도가 금방 빨라져요. 하지만 한여름에서 금방 빙하 속도가 떨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빙하 유출 정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서늘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록 처음에 빙하의 속도가 증가되는 속도가 시기가 약간 좀 늦어졌지만 여름 내내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더운 여름보다는 약간 서늘한 여름이 훨씬 빙하 유출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관측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답을 가설을 어떻게 세웠느냐면은 이렇게 세웠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위에 녹음물들이 아래로 스며들어 가지고 이 마찰을 감소시켜서 얘의 흐름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너무 많은 물이 만약에 스며들게 된다면은 얘네들이 그 기반하면서 빙상 덩어리를 받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채널을 만들어서 강지류를 만들어서 물만 쏙 빠져나가고 오히려 빙상을 쭉 주저앉는 것이죠.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극지방 얼음들이 어느 정도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즉 지구가 온난화돼서 얼음이 많이 녹지만 오히려 빙하가 유출되는 정도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메커니즘에서 부분적으로 상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현상이 그린란드 전역에서 발생하느냐, 그리고 남극 혹은 고산지대에서도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원격 탐사,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공위성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관측하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발표도요. 제 이제 연구 그 과정 잠깐 설명드리고 금방 마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란드의 질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린란드에서의 질량 변화를 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절별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름철에 얼마만큼 감소하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철에 얼마만큼 증가하고 요것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각 기간마다 어느 정도 그린란드의 질량이 증가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그레이에서 관측한 중력의 증감을 구하게 되면은
그레이스 위성 자리에 포함된 원래의 에러 때문에 전혀 아무런 신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EOF라고 하는 혹은 뭐 같이 그 생물이나 이제 화학 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센서에 따라서 뭐 주성분 분석으로 불리는 그거하고 유사한 기법인데 이러한 기법을 약간 조금 비틀어서 적용을 하면은 효과적으로 에러를 제거를 하고 신호만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실제 신호에 가까운 그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가지고 방금 그레이스가 측정한 거는 빙상 전체의 질량 변화인 거고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SMB라고 해서 표면만의 그 녹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기 모델을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제거하고 나면은 빙하 유출량에 의한 효과만 남겨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빙상 자체 중량에 의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절 변화를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그레이스 그 위성이 지난 20몇 년간 관측한 평균적인 계절 변화예요. 보면은 여름철에 많이 빙하가 유출되고요. 그리고 가을철에는 평균값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겨울철 되면은 배경 속도, 그러니까 평균에 대한 거니까 거의 빙하 속도는 0에 가까워지지만 어차피 평균이 0이니까 얘는 지금 이제 음의 값으로 표시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빙하가 많이 방출되고 거의 없다가 여름철에는 멈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지난 2012년이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때의 값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평균, 여기 이제 평균에 대한 편차예요. 그 평균보다 여름철에 약간 더 빙하가 많이 유출이 됐어요. 그런데 가을철을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빨리 배경 속도까지 떨어진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특정 어디가 찍었죠? 어떤 특정 지역 하나의 빙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그린랜드 전체, 그린랜드 동남부 지역 전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가설이 맞다라고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 현상 때문에 저 가설이 맞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현상이 과연 저것 때문인지 혹은 또 다른 현상에 의한 것인지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형 조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바다로 빠져나가는 빙하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기반함의 지형 때문에 빙하가 쭉 밀려 내려갔다 좀 멈췄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냥 그래프 없이 그냥 간단히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지금 그린랜드 빙상이고 이 주변으로 지금 계속 빙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얘들이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해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후퇴하고 있어요. 계속 부서져가지고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얘들이 일정하게 쭉 부서져가지고 후퇴를 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한 번에 확 후퇴했다가 어느 정도 계속 같은 지점에서 머무르다가 또 확 후퇴했다가 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요. 그린랜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남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정체의 빙하의 끝단이 정체되어 있는 게 이 해저 지형이 상층도예요. 요 지역에서 빙하 끝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아까처럼 SMB 그러니까 표면이 많이 녹아가지고 이 두께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끝단이 지금 바다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살짝 들려요. 들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요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 여기서 빙하 하부를 계속 녹이죠. 그런데 녹은 물들 같은 경우는 염분이 낮아가지고 이 해수의 따뜻한 해수에 비해서 좀 가벼워요. 그래서 걔네들은 빠져나가고 따뜻한 해수는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빙하를 부수면서 빙하를 유출량을 계속 많게 하는 거죠. 쟤도 지금 결국 비연속적인 유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과연 아까 얘기했던 저 오른쪽 아래의 저런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막 발생하느냐 아니면은 이런 빙하가 기저 지형 효과 때문에 어떤 SMB의
양과는 조금 다른 유출량 관계를 가지느냐를 보고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떤 의의가 있느냐면은 지금 현재 정책 위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해수면 상승에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후 조건 하에서 해수면이 얼마만큼 상승할지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다 일률적인 고루한 상승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지금 현재는 대충 한 3에서 5mm 정도까지의 상승률이 예상되지만 지질수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3mm/이어까지도 상승했어요.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까 같은 지형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면은 얘가 이렇게 쭉 일반적으로 상승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이게 벌려 있다가 한 번에 후퇴했다가 벌려 있다가 한 번에 후퇴한다면은 그게 만약에 금년도든 남극이든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우리가 예상하는 이러한 상승률이 이러한 연속적인 상승이 아니고 계단식의 상승일 수가 있고 그리고 지질시대에 보였던 굉장히 높은 고러한 상승률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긴 발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